이번 시간에는 조건문에 대해 공부해 볼 건데, 그 전에 지난 시간엔 우리 변수와 출력에 대해 알아봤죠. 이번 시간에는 입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우리 필기고사인 만큼 직접 우리가 컴퓨터가 아니니까 입력을 직접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요 입력에 대한 문제는 잘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뭔지는 알아야 하니까 조금만 알아보고 갈게요. 우리가 실물 문서가 있을 때 컴퓨터에 그 실물 문서를 주고 싶을 때 뭘 쓰냐면은 스캐너라는 걸 씁니다. 입력 장치죠. 그래서 똑같이 우리 입력의 명령은 scanf입니다. scanf. 어, 우리가 입력을 한다는 거는 키보드로 숫자나 문자 이런 걸 주는 거를 입력이라 하고요. 그러면은 내가 10이라는 데이터를 넘겨줘요. 그러면은 그 컴퓨터는 그 10이라는 데이터를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저장을 해야겠죠? 그래가지고 입력을 받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저장할 어떤 거? 변수가 필요합니다. 우리 프린트F로 이용해서 출력을 할 때는 변수가 필수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쌍따옴표 안에다가 내가 원하는 텍스트를 집어넣어서 그대로 화면에 띄우기만 하면 됐으니까요. 근데 입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데이터를 넘겨주는 거죠. 넘겨주는 거를 저장해야 되니까 변수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캔F의 양식은요, 프린트F와 비슷한데요. 우선 쌍따옴표가 있고요. 그 안에다가 뭘 넣냐면요. 형식 지정자를 씁니다. 형식 지정자가 뭐였냐면은 내가 지금 쓸 변수가 정수형인지 뭐 문자형인지 그런 거를 알려주는 게 형식 지정자였고요. 그 다음에 %d를 썼어요. 그럼 그 뒤에 뭐 해야 돼요? 내가 어떤 변수에다가 쓸 건지 변수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and 표시 %라고도 원래 공식 명칭은 그런데요. and라고 쓰면 더 많이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요 and 표시가 정말 필요합니다. 얘가 없으면은 오류가 나요. 그래서 scanf 양식은 여기 형식 지정자 쌍따옴표 에 넣고요. 밖에다가는 and 변수를 줍니다. 그리고 예시로 보면은 쌍따옴표 %d 쌍따옴표 닫고 쉼표 and a 쉼표 and b 이렇게 하면은 내가 5 10 이렇게 줬을 때 A에 뭐가 들어가요? 5가 들어가고요. B에는 10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입력을 할 때는 띄어쓰기 혹은 엔터로 구분해서 넣습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코멘트 단 거를 살짝 보면요. 이 쌍따옴표 안에는 어떤 변수의 형태인지, 그러니까 내가 정수형을 받을 것인지 실수형을 받을 것인지, 그리고 또 뭐라 적혀있어요? 쉼표 구분 없이 띄어쓰기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d, 뭐 %c, %f 이렇게 요거를 띄어쓰기나 쉼표 구분 없이 그냥 형식 지정자만 줄줄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쌍따옴 밖에는 어떤 변수에 저장할 것인지 순서대로 나열하고 또 쉼표로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입력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이제 그러면은 오늘 본격적으로 제일 중요한 조건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컴퓨터가 프로그램을 읽을 때는 보통 이제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한 줄 한 줄씩 읽으면서 진행이 돼요. 그런데 요 전체 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특정한 구간은 경우에 따라서 실행을 시키거나 아니면 건너뛰게 만들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조건문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조건문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오늘은 여기 하나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만약에 여러분 이번에 한 달 뒤에 시험을 치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합격을 하면은 아이스크림을 사줄게요. 근데 만약에 합격을 안 하면은 선생님 돈이 없어가지고 사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담아서 자동 프로그램을 작성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컴퓨터야, 만약 학생이 시험에 합격한다면
그러면은 그러면은 아이스크림을 사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럼 방금 선생님이 컴퓨터한테 그 학생한테 그 아이스크림을 사줘 라고 했잖아요. 그럼 모든 학생들한테 아이스크림이 전송이 될까요? 그건 아니겠죠. 아니 물론 뭐 모든 학생이 합격하면은 뭐 모든 학생이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어쨌든 어떤 학생들한테 아이스크림이 전송이 되나요? 시험에 합격한 학생에게 전송이 되겠죠. 그런 거는 어느 문장에서 보고 그걸 알 수 있었죠? 여기 만약 학생이 시험에 합격한다면 요 문장을 보고 합격한 학생들한테만 아이스크림을 사주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우리 접속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요 만약 한다면 이라는 요 가정 상황 요 부분이 이 조건을 우리가 쌤이 제시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 시어너도 이와 비슷한 말과 구조로 돌아갑니다. 만약을 영어로 하면 뭐죠? 우리 if가 만약이죠. 그래서 그 시어너 똑같이 if 시험 합격 하면은 뭐 해라? 아이스크림 쏨 이렇게 컴퓨터 언어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뭐가 들어갔어요? 조건이 들어갔습니다. 조건. 그러고 나서 이 밑에다가 뭐라 썼어요? 조건이 참이면 할 일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조건. 자, 시험 합격이 맞아? 이게 맞아? 그러면은 요 아래 문장 요거 실행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봅시다. 기본 if문에서는 자 우선은 if 만약에 하고 여기 뭐가 있어요? 소괄호 이렇게 열고요. 조건을 적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중괄호를 열어서 그 조건이 참이면 할 일을 적어줘요. 그래서 만약에 중괄호가 없다. 이 중괄호가 없어요. 그러면은 아래의 첫 한 문장만 실행을 보통 합니다. 그럼 예시 문장을 한번 봅시다. 자, 샵 include. 자, 요거, 자, 안 읽어도 되고요. int main 안 읽어도 되고요. return 0 안 읽어도 되고. 그럼 요 세 문장만 보면 되겠죠. 자, int grade는 95. 우리 정수형 변수 그레이드를 선언을 했고, 그 초기화를 95로 해줬죠. 그럼 그레이드는 지금 값이 몇이에요? 그레이드는 95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if 자, 여기 뭐예요? 조건절이죠? 조건. 그레이드가 90보다 어떻게 해요? 작아요? 커요? 이 꺽쇠가 그레이드 쪽으로 와 있죠. 그럼 그레이드가 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레이드가 90보다 크다면 아래 문장 실행해라. 뭐? printf 대상입니다. 라는 거를 출력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조건에 지금 그 충족이 되나요? 그레이드가 우리가 95였고 90보다 큰가요? 크죠? 그러니까 요거 합니다. 그러면은 출력이 뭐가 돼? 대상입니다. 라고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자, 얘도 다 버리고 자, 아래 요거만 봅니다. 이번엔 문자형 변수 그레이드를 선언했고요. 그 안에다가 소문자 A를 넣었습니다. 그럼 그레이드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A가 들어간 상태죠. 그리고 if, 자 만약에 그레이드가 A와 이건 뭐죠? 넣는 이 뭐냐면요. 이게 드디어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 수학적으로 비교를 할 때 요게 원래 같다잖아요. 근데 프로그램은 요게 같다입니다. 요거는 대입연산자를 하고요. 얘가 같다입니다. 그러니까 그레이드가 이 대문자 A와 같냐라고 물은 겁니다. 대문자 A와 같다면 뭐 하라고? 대상입니다를 출력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이게 참인가요? 봅시다. 그레이드가 요 A가 맞나요? 우리가 사람이 봤을 때는 A가 똑같은 A잖아요. 대문자든 소문자든 똑같은 A인데요. 컴퓨터는 따집니다.
대문자, 소문자 따져요. 그러면은 얘는 같아, 달라요? 다릅니다. 얘는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요 아래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요.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고 끝납니다. 자, 근데 조건을 이렇게 주고 참인 거, 그러니까 합격한 학생들한테만 또 아이스크림을 사주자니 불합격한 것도 슬픈데 아이스크림도 못 얻어. 그래서 선생님이 뭐 불합격한 학생들도 열심히 했으니까 그 학생들은 뭐 가볍게 뭐 과자나 한 봉다리 줄게 라고 해서 합격하면 아이스크림, 그게 아니라면 뭐 과자 줄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 자, 조건 똑같습니다. if 하고 그 조건을 줍니다. 그럼 그러고 나서 조건이 참이면은 할 일을 주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의미로 else를 씁니다. else. 조건이 거짓이면 뭘 해라 라고 여기 else 사이에다가 또 적어주면 됩니다. 예시문을 같이 읽어봅시다. 자, 메인 지우고 안에 내부만 봅니다. 자, 우리 그레이드를 또 하나 선언했죠. 그레이드 안에 뭐가 들었어요? 90이 들었죠. 자, 그러고 묻습니다. if 그레이드가 90보다, 지금 그레이드가 큰 거예요? 90이 큰 거예요? 그레이드가 큰 거죠? 그레이드가 90보다 크냐? 근데 이건 뭐지? 이게 무슨 의미죠? 같다라는 의미죠. 그러면은 큰 거야, 같은 거야? 둘 다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크거나 같다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레이드가 90보다 크거나 같냐? 그러면은 A를 출력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B를 출력해라 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레이드가 90이었으니까 뭐를 출력할까요? 지금 첫 번째 조건에 준 이 90과 같은 거에 충족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겠습니다. A. 이렇게 출력 결과가 나오겠고요. 자, 두 번째 예시 문장을 보면요. 자, 메인 지우고, 자, int i는 3, i에다가 3이라는 데이터를 저장했어요. 그리고 if 들어와서 봤더니 i 곱하기 2, 이거 곱하기 맞습니다. 네, i에다 곱하기 2를 한 결과가 10보다 크냐? 그러면은 통과를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탈락을 출력해라 라는 의미네요. 그럼 i가 3이었으니까 자, 3 곱하기 2 하면 몇이죠? 6이죠? 6이 10보다 큰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 가서 이 탈락을 프린트 F 하겠습니다. 네, 크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은 조금 심화해서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우리가 조건 하나만 주고 합격, 불합격, 뭐 90 넘어, 90보다 작어, A와 같아, A와 달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만 생각을 하지 않고 다양하게 범위를 줄 수가 있죠. 90에서 100 사이, 80에서 90 사이, 70에서 80 사이를 뭐 그 구역별로 뭘 해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조건들을 세분화해서 if, else, if 문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if 하고 조건 첫 번째를 줍니다. 그 조건이 첫 번째면은 첫 번째 조건이 맞았을 때는 할 일을 줘요. 근데 거짓이면은 원래는 else로 해서 뭐 다 똑같이 했잖아요. 근데 한 번 더 조건을 비교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럼 조건 2번을 줘서 else if 조건 2. 그래서 그 조건 2가 참이면 또 할 일을 줘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else가 없어도 되고요. else if를 한 번 더 써도 돼요. else를 써도 되고요. 그래서 각각의 조건 여러 개 주고 else는 마지막에 모두 결심을 할 일. 그리고 조건 1이 만약 참이면은 요 밑에 문장 실행은 하지 않습니다. else가 아까 뭐였냐면은 그렇지 않으면 이라 했죠.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여기다 if까지 붙었으니까 그렇지 않고 만약이라고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조건 1이 참 맞아? 라고 해서 맞았대, 맞대, 오케이 맞대. 그러면은 더 이상 밑에 거를 실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틀렸어, 아니야, 그러면은 그렇지 않고 또 만약 조건 2는 맞아, 근데 또 틀렸대, 아니야,
그러면 요거 해 라고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시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int main 여기부터 여기 사이 보면 되고요. 자, 스코어라는 정수형 변수를 하나 선언했고 그 값은 70이라고 줬네요. 그리고 그 문자형 변수 그레이드도 하나 줬습니다. 그레이드는 초기화를 하지 않아서 이 값은 알 수가 없는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if 만약에 스코어가 90보다 크거나 같냐? 크거나 같나요? 그렇지 않죠. 그럼 밑에 문장 실행 안 하고 넘어가요. 그렇지 않고 만약 그 스코어가 80보다는 크냐? 크거나 같냐? 70 택도 없죠? 안 돼요. 안 되고 또 넘어가요. else if 또 그러면은 만약 스코어가 70보다는 크거나 같냐? 같다에 해당돼요. 맞죠? 그러면 이제 뭐해? 그레이드는 C. 그레이드에 초기화를 해줬어요. 그럼 그레이드 이제 뭐가 돼요? 그레이드는 C가 됩니다. 그리고 그랬으니까 이 뒤에는 실행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끝났어요. 근데 쌤 여기 뒤에다가 프린트F를 빼져먹었네요. 자, 마지막에 printf %c 뭐가 들어가요? 그레이드를 쓰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출력이 뭐가 돼요? C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범위 이렇게 해당하는 그 범위 해당하면은 그 구간 실행하고 그 밑에 문장은 실행 안 하고 넘어갑니다. 또 비교를 하나 했는데 그 조건만으로는 좀 모자라서 한 번 더 비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중첩 if문이라 했어요. 자, 조건 1번을 줬어요. 그리고 조건 1번 참이면 요 블럭 안에 들어오잖아요. 요 블럭 안에. 이제 조건 1이 참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만약에 조건 1이 거짓이면은 조건 1이 참이면은 여기 안에 들어오는데 거짓이면 어떡해요? 이 안에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실행을 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들어와서 또 비교를 시킨다는 거죠. 조건 2가 만약 조건 2가 참이냐? 그럼 어떻게? 조건 2 여기 안에 있는 실행문을 실행하죠. 그럼 이때는 어떤 경우냐면은 조건 1도 만족을 했고요. 조건 2도 만족을 했을 때 여기 안에 들어오고요. 자, 조건 2가 거짓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else에 찾아갑니다. 그럼 이 경우 어떤 경우? 조건 1은 참인데 조건 2는 거짓일 때입니다. 그래서 이 중첩 if 문에는 뭐 else if도 넣을 수 있겠고요. 이게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이 if 첫 번째 조건 바깥에도 뭐 여기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else if. 그래서 중첩 if는 조금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읽어보면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예시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메인 있고요. 이제 정수형 변수 age라는 거를 이렇게 선언했고요. 그 안에 값이 25라는 거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자, 봤더니 if 문이 있습니다. if 문 안에 조건이 첫 번째 조건이 뭐죠? 자, 요게 뭐였냐면요. 같냐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럼 지금 뭐가 같냐는 거예요? age, 이거는 뭘까요? 얘는 나누기입니다. 나누기. 그래서 age를 10으로 나눈 게 뭐와 같냐? 2와 같냐라고 묻고 있죠. 그러면은 age를 2로 나누면 뭐죠? 25 나누기 2 하면은 우리가 보통 2란다. 10으로 나눠야죠. 10으로 나누면은 우리가 보통 계산할 때 2.5라고 하겠지만 자, 지금 25 정수죠. 10 정수죠. 그러면 그 값도 정수가 나와야 돼요. 그냥 소수 좀 떼버리라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이 값은 뭐다? 2입니다. 그래서 age를 10으로 나눈 거는 2가 되고요. 그게 2와 같냐? 같죠? 그러면은 요 if 안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게 안 맞았어. 그럼 어디로 가요? 여기 else로 가야겠죠. 여기 밑에 else, if 쭉 이 부분은 실행을 하지 않고 여기로 넘어갔을 텐데 지금 맞았기 때문에 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또 한 번 더 하라 하죠. 자, if 또 뭐 하래? age를
어잉? 이 퍼센트는 뭐지? 이 퍼센트는 뭐냐면요. 이 슬래시랑 비슷한데요. 우리 슬래시는 나누기를 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25 나누기 10 하면 해서 2가 나오는 게 이가 뭐냐면은 몫입니다. 몫. 그러면은 그 나누고 난 나머지가 있겠죠? 지금 25 나누기 10에서 나머지는 몇이 남았어요? 5가 남았죠. 나머지. 그래서 이 퍼센트는 나머지를 구하는 게 이 퍼센트입니다. 그럼 ag 퍼센트 10 하면은 나머지가 몇이라고요? 얘는 5라는 거죠. 5. 자, 그게 2보다 어떻게 작거나 같냐라는 거죠. 5가 2보다 작나요? 같나요? 아니죠. 이거 안 합니다. 자, 넘어가서 그럼 else if 이 조건은 맞냐라고 또 물어보네요. 자, 아까 했던 요 age 퍼센트 10 이게 뭐라 했죠? 그 age를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아까 몇이었냐면 5였죠. 그럼 5가 7보다 작거나 같냐? 맞나요? 맞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얘를 실행합니다. 그럼 printf 20대 중반을 출력하라고 하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else 하나요? 안 합니다. 출력됐으니까 더 이상 안 하고요. 내려서 이 else 합니까? 안 합니다. 왜냐면은 자, 이 else는 요 if에 대한 else였고요. 이 else는 요 if에 대한 else였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if 충족했기 때문에 얘 안 하고요. 얘도 여기서 충족했기 때문에 얘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끝. 조금 복잡한가요? 그럼 계속 한번 어떤 else가 어떤 if와 그 세트인지 한번 알아보면서 차근차근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 자, 여기는 이 다음 거는 어려운 건 아닌데 문자에 대한 이해를 위한 그런 문제입니다. 자, 우리 차 A라는 변수 선언했고요. B라는 변수 선언했습니다. A 안에는 B가 들어갔고요. B 안에는 D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고 자, 첫 번째 if A가 B와 같냐. 자, A와 B가 같냐. 자, 비교 대상 이 B는 문자의 B일까요? 변수의 B일까요? 문자? 지금 A에 B가 들어갔는데 그럼 얘가 맞나? 하지만 지금 봤더니 얘는 이 따옴표가 없죠? 그럼 얘는 변수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변수 B에 뭐가 들었어요? D가 들었죠. 그러니까 얘는 사실 이거와 같습니다. 이거와. 그러면은 우리 A는 그 소문자 B가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거짓. 그러니까 다음 else if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A가 소문자 B와 같냐라고 물었죠. 이 친구 B인데 맞나? 하지만 여기 또 페이크가 있습니다. 자, 우리 차 A 할 때 B를 어떻게 넣었냐면은 여기 작은 따옴표를 넣었어요. 근데 비교할 때 지금 이 따옴표는 뭐예요? 큰 따옴표죠. 쌍따옴표. 자, 요 차이가 또 있습니다. 얘는 우리가 문자형이라고 부르고요. 문자하나인 문자형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문자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이 둘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얘도 틀렸습니다. 안 돼요. 자, 그 다음 또 넘어가요. else if. 그러면 A가 이 B와 같냐? 이거는 아까 했죠. 우리 얘는 지금 무슨 B? 소문자 B. 얘는 무슨 B? 대문자 B. 그러니까 얘도 안 돼. 자, 그러면은 자, else는 따로 없네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printf 하죠. printf %c A에 있는 거 출력해라. A는 지금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출력돼요? 여기 B가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또 조건문, 그 중에 if문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는데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한번 풀어보면서 모르겠으면은 어떤 게 헷갈리는지 아니면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여기부터는 이해가 안 된다. 뭐 그런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얘기해주면은 열심히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